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별 선생님의 유구유원 코너입니다. 자, 선생님 저기 네. 갤럽 조사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그 문재인 지지가 49, 부정이 45. 네. 국민의 일반적인 이 우한 폐렴 사태 이후에 일반 농가는 아주 다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네. 저도 기도 차지 않더라고요. 예? 예? 기가 막힌다는 게 이거죠. 지금 그 문재인 국정 지지도가 49%로 예. 8주 만에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섰어요.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웃기는 게 그 이유가 코로나 대응을 전 세계적으로 잘해서 그렇대요. 저는 예. 좀 얄미운 게 이 여론조사 회사들이 네. 그냥 조사해서 숫자만 발표하지 네. 어차피 조작이라면 네. 이게 해석까지 달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뭡니까? 완전히 그냥 굿하는 것도 미워 죽겠는데 굿하고 난 뒤에 이제 거기에다가 지금 완전히 한 10배쯤 바가지 세우는 돈 내라 하는 식이라서 기분이 더럽게 나쁩니다. 구경하는 사람한테 돈 내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대응을 잘했다고요? 그 말이 됩니까? 지금 코로나 시작 때부터 중국 문을 안 닫아가지고 중국에 산불이 났는데 그 산불 오는 걸 막아야 되는데 문을 활짝 열었잖아요. 지금도 예. 중국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요. 예.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가 번지는 데는 다 중국 안 막은 데거든요. 네. 이란, 이태리, 한국, 일본. 그거 저 문재인 청와대에서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국민의 8,000명이 넘게 하고 거의 70명이 넘게 사망을 했는데 그걸 코로나 대응을 잘해서 하다고요? 물론 잘한 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민간은 잘했어요. 임진왜란때 광군은 도망가고 의병이 나라에서 살렸잖아요. 민간 의사들, 의료진들, 또 진단 키트 개발하는 업체들, 드라이브 스루에 그 아이디어 내가지고 예. 차 안에서 검사 받게 한 사람들, 예. 간호사, 의사 이런 사람들 열심히 했어요. 예. 예. 근데 문재인 정권이 방역을 잘해가지고 지지율이 높아진다고요? 정말 그 속아 웃는다는 말 있잖아요. 예. 예. 앙천대소라고 나요? 예. 저 그런 말이 생각이 나요. 예. 예, 참 기가 찬데. 근데 여론조사 회사들이 네. 어차피 욕을 먹으니까 네.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제 매 맞는 네. 오늘은 내가 맞을게. 네. 어제는 또 리얼미터가 네. 문의 지지가 마이너스 3.1이나 빠져서 44.8, 네. 부정이 51.3이라 그랬습니다. 네. 이거하고 또 맥락은 전혀 반대거든요. 그렇죠. 극단적으로. 네.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제 다음 주는 이제 갤럽이 또 내리고 그렇죠. 리얼미터가 맞고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네. 둘이서 욕을 한 그릇씩 한 주씩 먹는 걸로 지금 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외교하고 방역하고 정치하고는 분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방역에다가 정치를 집어넣었잖아요. 예. 중국에다가도 시진핑한테 공동 운명체라고 같은 배에서 침몰하려니까 구명정에 우리가 탔는데 시진핑이가 급해서 구명정 같이 태워줬는데 시진핑이가 문재인 보고 너 내려라 지금 그런 지경이거든요. 예? 그럴 정도로 지금 중국의 무방비를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그걸 대응을 잘했다고 좀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도 코로나에 관한 건 다 신천지 탓으로 다 돌리잖아요. 예? 가짜 뉴스 탓으로 돌리고. 예? 그 사람 죽어가는데 첫 사망자 발표한 날은 또 청와대에서 짜파구리 파티한다고 목젖이 나오도록 웃어 제끼고 그런 정부에다가 어떻게 지지율이 높아지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대응을 잘하냐 못하냐 부분을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하자면요. 진짜 객관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이게 웃기는 게 자, 중국하고 안 막은 것도 문제지만은 이제 그거는 뭐 옛날 이야기라 칩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진짜 중요한 부분은 지금은 이제 이 상황을
코로나가 번진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라는 예. 그 판단이 결국은 지금 지향해야 될 이제 단계는 어떤 단계인가 하는 답이 나오지 네.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대통령쯤 되면 이게 지금 얼마나 갈 것 같아라는 자기 판단도 좀 있어야 네. 되고 이게 예측이 되느냐 예측이 안 되느냐 그러면 인간이 노력해서 이걸 갖다 제압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걸 장기성 그다음에 불가측성 그렇죠.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 가능한가 네. 적어도 이런 부분의 판단을 가지고 네. 이걸 쭉 봐야 되는데 오로지 생각이라고는 4월 총선에 또 어떻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개헌 뭐 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지금 정치적인 색깔만으로 코로나를 보고 이 코로나가 불편한 거죠. 왜? 우한폐렴이라는 게 안 생겼으면 순탄하게 내 스케줄대로 갔을 건데 이게 시진핑 생겨가 대표고 김정은 북한하고 어떻게 쇼도 꼬시고 하고 뭐 그런데 네. 이게 지금 내 영업 방해를 네. 굉장히 하는 세균 덩어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무는 지금 틈만 나면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가소평가, 평가절하를 해서 이 위기를 적당히 그냥 때우려고 하는 게 예. 눈에 보이잖아요. 자꾸 긍정적인 얘기만 하는 거죠. 이번에도 네. 보면 전번에 그렇게 짜파구리 먹고 이제 곧 종식된다 해서 망신을 당했으면 이번에는 대구에서 됐다 하더라도 전국에서 퍼졌을 수가 있으니까 네.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이게 장기화 된다고 생각하고 이 노력을 같이 네. 모아가야 된다 이래야 네. 될 건데 이번에도 또 보면 줄어드는 추세다 네. 하고 또 마스크 안 써도 된다 변화의 계기가 시작됐다 이런 소리를 회사타가 또 신도림에서 터져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 가서도 뭐 고생한다 그러고 예. 지금 정부가 대응을 잘하고 있다 뭐 이런데 그런 얘기는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미국에도 왜 CDC라고 질병통제본부 통제예방센터 그 위기 소통 매뉴얼에 비관적인 경고를 하라고 그랬어요. 지도자는 최악의 경우의 사태에 설명을 해주라고 나왔어요. 우리가 10만 명이 될 수 있고 100만 명이 될 수 있는데 그거는 신의 영역이다. 하느님 영역이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10,000명 될 때, 10만 명 될 때, 100만 명 될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가 시나리오를 짜고 대비를 하겠다. 이게 지도자가 할 얘기죠. 그래서 저는 참 호언장담한 다음에 더 많이 올 때는 국민들이 멘붕에 빠져요. 그렇죠. 긍정적이다, 곧 끝난다 이렇게 무방비로 했다가 멘붕에 빠지거든요. 근데 나빠질 수 있는 걸 준비하라 이렇게 해서 정말 상황이 닥칠 때 같이 총력을 기울여서 대응을 하면은 그건 국민들이 자발적인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그 2차 대전 때 처칠이 영국 국민한테 강조한 게 그거잖아요. 우리 위험하다. 같이 힘 합해서 저 독일 무찌르자. 이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문이 네. 현재 시점으로 보면 저게 이제 신도림 같은 저런 그 콜센터가 전국에 네. 얼마나 많겠습니까? 뭐 수천 개 된다고 봐야죠. 예, 그래서 뭐 공식적으로 한 40만 명이 네. 이 업계에 종사한다면 비공식으로는 영세합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많겠죠. 다 영세예요. 제가 전에 사무실 구한다고 한번 어디 사무실 보러 갔다면 그게 작은 콜센터 같아요. 네. 보험 같은. 네. 근데 보니까 우리 요 사무실만한 공간에 수십 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와. 보험사도 자체 조만한 그 GA라고 보험 판매회사도 예. 자체 그게 다 있습니다. 그게 다 있습니까? 예. 예, 전화 왜냐하면 사람을 가서 무조건 만나서 보험 영어가 힘들거든요. 요즘에 그게 힘들죠. 콜센터를 둬서 예. 그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나 전화번호를 목록을 갖고 하고서 돌려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만나는 것까지 승인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콜센터가 DB를 보험 FP 예. 영업하는 사람한테 예. 넘기는 거예요. 예. 그럼 그거 갖고 보험 영업 FP죠. 그 사람들이 전화해서 만나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콜센터 규모는 40만이 아니라 뭐 6, 70만까지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실적이 있어야 돈을 받는다라는 거는 이제 그렇죠. 그 사람들이 누구하고 만나기로 약속을 그렇죠. 잡는 게 이제 실적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렇죠. 그죠? 예, 그 한 건 하는 데마다 뭐 예. 5만 원을 받든지 뭐 몇만 원을 예. 받든지 하는 거죠. 기본급은 거의 없습니다. 기본급이 예.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아무리 쉬라고 그래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또 재택근무도 이거 박원순이가 재택근무하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통화 기록이 다 녹음시켜야 돼. 통화 기록, 이거 금융 정보, 개인 정보를 사무실에 있지 그걸 집에 들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는 없다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말만 콜센터지. 예, 예. 뭐 AS 접수하고 민원 접수하는 콜센터가 아니라 그렇죠. 지금 사실상으로 영업하는 그렇죠. 전화 영업하는 콜센터. 그렇죠. 예. 대부분 뭐 그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뭐 한국의 서비스 직종 중에는 네. 가장 열악하고 네. 기본급은 거의 없고 네. 전부 거의 성과급인 네. 그런 부분이니까 근무 조건이나 안에 시설도 형편없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력 단절 여성이 제일 쉽게 찾을 수 있는 직업이 콜센터, 네. 그리고 뭐 요양원의 간호사. 요양사, 예. 뭐 이런 직업들이죠. 예. 그러니까 제일 경력 단절은 됐지만 소득은 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서민 대표적인 비정규직 서민들이라고 예. 그런 잡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네. 거기서 이 무한 폐렴이 이제 수도권에 네. 그걸 타고 이제 신도림이 교통 요지 그렇죠. 아닙니까? 제 집이 그 바로 옆이에요. 아 그러세요? 대림산동인데 다리 아유. 하나 걸으면 거기 바로 아유, 옆이에요. 마스크 갖고 안 되겠네요. 방독면 쓰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신도림역을 이렇게 네. 거쳤어요. 그래서 그런 지금 그래서 그 동네 잘 알아요. 네. 그 이제 그게 왜 저기서 나왔을까를 생각해 보니 네. 이제 가리봉동이 네. 원래 중국 사람들이 있었는데 네. 재개발이 되면서 그 사람들이 대림동으로 다 몰려왔어요. 아, 그렇죠. 우리 집에서 조금만 뒤로 가면 전부 네. 중국 사람들. 네. 처음에 갔을 때는 안 그러더만 네. 순식간에 그래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신도림역에는 거의 중국 사람들이 뭐 네. 중국 말이 곳곳에서 들립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전국 서울에서 중국촌이라고 영화의 뭐 범죄 도시인가 그게 예. 대림동 다 아닙니까? 와, 전부 예, 맞아요. 대림동이잖아요. 그 배경을 많이. 차이나타운이. 네. 그 대림동이 제일 큰 차이나타운이 네. 됐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하고 바로 붙어 있으니까 네. 이제 거기에 옛날에 보면 서울에서 이 발생한 초기 단계에서 네. 저 창신동. 네. 그래서 내가 그때 딱 동대문에 그 네. 옷 가게 네. 그게 중국 사람들 굉장히 오거든요. 그렇죠. 그 근처에 보면 막 중국 사람들 오피스텔에 주스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서 그 나이 든 부부가 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저기 신도림에서도 결국은 그 네. 바로 옆에 네. 이 구로 대림 일대에 중국촌이니까 네. 결국은 이 조기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이제 거기서 뭐 100명 이상 나오는데 앞으로 또 훨씬 더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교통 요지니까 인천으로, 목동으로 신도림역에 하루에 그 환송하는 사람이 한 50만 될 겁니다. 수십만 될 거라고 지금. 그거 특히 여기는. 2호선은요. 저 허리가 아파서 저 2호선 못 타겠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그럴 정도로 이 전파 속도가 빠를 수도 있다. 예. 우리 소장님 신도림동님 조심하셔야 되고, 저도 사는 데가 또 신천지 또 총본산에 또 우리 동네 있거든요. 과천. 예. 예. 그래서 둘다 좀 조심해야 예, 돼요. 그 사람들 보면은 거의 그 야채상, 그 핸드폰 바늘고 그런 사람들이 다 거기 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또 거기서 합숙도 또 해요. 집단 생활도 예, 가지고 집단 그러죠. 생활. 예. 물론 아파트에는 안 살고 예. 그 뭐 빌라나 이런 데서 예. 뭐 따로 예.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총 본산이니까 저도 조심하셔야 되고 실장님, 예. 전 소장님도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조심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저런 게 번지면 이 사람들이 대구의 신천지만 끝나면 네. 이제 총리부터 벌써 며칠 있으면 변화의 계기가 마련된다고 한 일주일 전쯤에 떠들고 다녔어요. 헛소리 했죠. 그러니까 신천지만 끝나면 이제 줄어들 거라고 자기들끼리 계산이 다 있었어요. 네. 왜 이제 여기만 끝나면 많은 데는 하지 마. 그냥 조금씩 하면 네. 줄이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중국이 몇천 명 하다가 하루에 뭐 어제 몇 명인 줄 압니까? 중국 확진자요? 몇 명이? 15명. 와. 사망자 11명. 네. 이제 꼴에 내려와 있습니다. 좀 네. 있으면 이제 한 자릿수로 내려올 거예요. 내일 모레만 되면. 네. 그러니까 없다면 없는 거예요, 중국에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중국하고 고통을 같이 하고 병도 같이 하다 보니까 수습 방법도 같이 하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런 말 하면 가짜 뉴스입니까? 그런데 이런 말 했다고 고발하세요. 네. 감당해 줄 거니까.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구 신천지만 끝나면 이제 수습 국면으로 3월 말까지만 가면 네. 이제 4월 1일부터 선거가 시작되니까 선거 분위기로 싹 가버리면 그렇죠. 이제 다 조용해지고 한국은 막 극복했다 성공 사례를 네. 가지고 오히려 코로나가 이게 우리의 선거의 호재가 됩니다. 지금 갤럽 조사도 그런 거 지금 아닙니까? 그런 결국? 거죠. 예. 대응을 잘해서 지지율이 높아졌다. 예. 특히 또 외국 신문에서 잘못한 거 많이 쓰고 좋은 거 좀 조금은 쓰면 쓰지요. 그거 다 자기가 한 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문이 지금 잘한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한국 사람의 이 무대포 기질이 이런데 딴 그렇죠. 데든 안 돌아가는 게 돌아가거든요. 그렇죠. 예. 열심히 하니까
검사도 열심히 하고 이건 근데 이건 다 의병들이 한 거지 광군이 한 게 그럼요. 아니거든요. 저거 한 게 뭐 있어요? 예, 저는 문재인이가 정말 그 제대로 된 지도자라면은 질병관리본부 가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일하게 놔두고 자기는 오바마처럼 뒤에서 삐꾸미 쳐다보면서 한마디 딱 해야 돼요. 방역은 당신이 대통령이다. 이래야 되는데 자기 혼자서 다 폼 잡으면서 여러분이 잘해줘서 우리가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그게 성공적인 수행인가요? 갈비찜 밥차를 끌고 갔더군요. 갈비찜 밥차를 끌고 가서 이거 먹고 네. 내일 모레부터 없는 거야. 이제 꺾이는 거야. 네. 사라지는 거야. 네. 너는 인터뷰도 이제 하루에 한 번만 발표해. 예? 왜 두 번을 발표해서 공포를 조장해? 발표 번부터 어느덧 씩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옛날에는 아침 저녁으로 몇 명이 늘어났는 거 알았는데 어느 날 뭐 중복이 되는 것처럼 헷갈리게 하더만 이제 한 번만 발표한다고 그렇죠.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그래 할랬는데 저 신도림만 안 터졌으면 그리 됐을 거예요. 그렇죠. 신도림만 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숫자가 확 몇십 줄죠. 명으로 확 줄어들죠. 확 줄죠. 대구의 그 검사가 거의 끝나가니까 신천지가 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거죠. 신도림에 터지니까 또 대구 콜센터 또 터지고 하면서 이게 이제 숫자가 그렇죠. 다시 아직 100으로 밑으로 못 내려가고 예. 있는 거예요.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절반을 넘게 사는데 2,600만인데 이거는 정말 고 세계 최고의 밀집 지역이거든요. 예, 완전히 이거는 메트로폴리스죠. 저는 감당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런데 미국에서 저렇게 번져가서 미국도 지금 1,000명이 돼가지 않습니까? 이태리가 지금 만 몇천 명이 지금 돼가 이태리 나라가 거들나버리고 올스톱 됐잖아요. 그렇죠. 뭐 프랑스, 독일이 지금 2,000명을 향해서 가고 있고 네. 유럽이 저리 번지는데 과연 한국이 대구만 좀 번졌고 나머지는 저렇게 몇 명 단위로만 있고 이런 상태일까 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잘 모르고 넘어가는 거죠. 그동안에 이 신도림도 벌써 지난달 2월 말에 벌써 예, 나왔대요. 번졌던 2월 말에요. 근데 검사를 안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콜센터 직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힘든 사람들이니까. 나 저 기침 나오고요. 좀 확진자 몸이 같아요. 이상해요. 그러면은 놓지 말라고 집에 뭐 가. 잘라버리겠지. 예. 집에 가고 한 달 후에 전화해봐. 그러겠죠. 네. 그 사이에는 뭐 먹고 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고 다들 다니는 거죠. 네, 참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저도 이제- 지하철에서 기침 나오려고 하면은 진짜 발가락부터 머리카락까지 힘을 꽉 줘가지고 기침 하나 참고 있습니다. 그러십니까? 제가 재채기라면 옆에 사람들이 너무 불안해할 것 같아서. 예. 그런데 콜센터 여직원들도 다 참고 있다고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곳곳에 저런 난리가 나 있어서 이미 우리 사회에 곳곳에 광범위하게 네. 유럽이나 퍼져있다고 이탈리아나 미국처럼 퍼졌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네. 이제는 네가 누구한테 옮았냐, 누구한테 옮겼냐 뭐 이런 걸 추적하는 것도 사실상 무의미하고 네. 거점 방어식으로 그렇죠. 이제 이 사망자를 줄이고 그렇죠. 이제 중증 환자들만 저렇게 그걸 치료하는 집중적으로 방식으로 케어를 전환을 해야죠. 해야 되지 네, 않겠습니까? 네, 네. 근데 그걸 안 하고 네. 지금 아직도 이걸 갖다가 기술적으로 제압하는 그 네. 노하우 테크닉에 네. 집중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이러다가 만약에 한국에서 몇만 명 단계로 확 네. 번져버릴 때 그때는 준비 안 하고 있다가 그게 지금 제일 걱정되는 예, 부분이죠. 갑자기 이제 사망자들이 속출하고 이제 확진자들을 격리할 공간조차도 없어지는 사태가 오면 의료 어떻게 할 마비가 거냐. 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제가 이 사람들 안 되겠다고 생각한 게 마스크를 다루는 방법을 보면서 이거는 전 진짜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지난 수요일 날이 사는 날이었거든요. 예, 네 바퀴를 돌아도 못 사고 왔어요. 못 사셨어요. 그 저녁 때도 못 사서 열 받아서 막걸리 한 병하고 족발 한 봉지 사서 집에서 막걸리 한 병 나발 불었습니다. 하도 열 마스크값이 받아서. 막걸리가 쪽발이 됐어요. 그게 왜 열 받느냐? 여태까지는 집사람이 대표로 사왔어요. 예, 근데 이 마스크 요일 배분은 각자 개별 플레이예요. 예. 각자 일주일에 2개씩 사와야 되는 거예요. 아, 집에서도요. 그렇죠. 남이 사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 가장의 무능함이 이게 뽀록 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자괴감이 더 큰 거죠. 예. 그리고 아주 시간이 많지 않으면 약국에 어떻게 1시간씩 줄 서 있습니까? 그냥 마스크 안 쓰고 말지.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 오늘 아침에 예. 신문에 보면 예. 산하구청이 예. 예. 박운순한테 건의를 했대요. 예. 우리가 저 창고까지만 지금도 갖다 준대요. 예.
마스크 회사들이 마진이 좋아서 창고까지만 갖다 놓으면 네.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구청의 차량하고 네. 합쳐서 우리가 관내에 네. 구청 단위로 하면 약국이 뭐 불과 뭐 1, 200개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렇죠. 한국에. 그렇죠. 그럼 우리가 돌리겠다.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면 10시면 10시까지 딱 갖다 놓아서 네. 10시 반부터 배포한다면 네. 다 알고 그 시간에 갈 거 아니냐. 그것만 해도 훨씬 낫죠. 네,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박원순이가 했대요. 네. 총리하고 뭐 네. 안 된다고 이의경이가 잘랐다는 거야. 그건 뭐냐? 지금 지호영이 하고 있는데 그 유통회사 개당 200원씩 먹으면서 하고 네. 있는데 그 봉이 김선달이잖아요. 예. 봉이 김선달 먹여 살린다는 의혹을 자기가 십상이죠 지금. 예. 예. 자치 그 주민센터 통하면은 얼마든지 싸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냔 말이에요. 그리고는 일부 또 지자체들이 네. 무료로도 지금 배급을 한 몇 개 전국에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하겠다고 해도 지금 정부가 지자체들이 가지고 가는 물량이 네. 빠지니까 네. 그걸 못하게 해서 이제 지자체들이 나눠줄 물량도 없다고 네. 보건소 물량도 없다고 지금 네. 이야기가 나와요. 네. 근데 더 본질적인 거는 지자체들에게 주게 되면 네. 지자체들은 약국은 내가 사러 갔으면 못 사면 열받아서 족발 먹으면 그만이잖아 막걸리에. 그렇죠. 예. 근데 지자체가 갖고 가면 네. 2개씩은 다 줘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진짜 물량이 네. 열이 빠지고 절이 빠져서 네. 지자체가 갖고 가면 일주일에 한 개밖에 못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수량- 수량상으로. 빠듯할 수가 있죠. 네, 한 개도 5천만 원 다 나눠준다면. 네, 4,600만 개밖에 네. 안 남는데요. 그러니까 요렇게 저렇게 머리 굴려 보다가 못 산 사람은 사고 사는 사람은 사고 알아서들 살겠지. 그래갖고 이제 나온 게 네. 문바들의 마스크 안 사기 운동. 제가 그 놈들을 이름을 지었어요. 네. 예? 이 코디문. 코로나로 뒤져도 뒤져도 문재인. 마스크 안 사기 운동하기로 했다며. 그 다음에 맨 마스크 하자. 뭐. 정말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부에서 할 건 해야지. 그리고 저는 한 가족 중에 모자라는 거는 뭐 어떡하겠어요. 근데 한 가족 중에 한 명이 주민등록상 한 명이 대표를 한 명이 가서 줄 서든지 뭐지 살 수 있게만 해주면 가족 중에 한 명이 가면 나머지는 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수험생부터 뭐 고시 공부하는 사람부터 다 줄 서야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있을 수 있냐. 그러고 이름부터 저는 졸라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는 네, 게 네. 배급제 공적 마스크 이라면 받아가는 거는 귀찮더라도 너네들이 받아가라. 네. 주기는 공짜로 준다 했을 때 준 배급제 그렇죠. 뭐 공적 마스크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태 일어나기 2달 반쯤 전에 네. 마스크요. 네. 500원 주면 다 샀습니다. 그렇죠. 마스크 저 원가가 한 200원 낸답니다. 예. 예. 그런데 네. 그런 마스크를 1,500원에 받아갖고 네. 중간에 떼먹을 놈 다 돈벼락을 맞고 한국은 그걸 팔면서 저렇게 공적 마스크를 하고 예? 준 배급제라고 네. 하고 이게 진짜 기분이 나빠요. 기분 나쁜 거죠. 마스크 그 기계가 우리나라에 뭐 업체가 한 300개 된대요. 연간 시장 규모에 한 4, 500억 된답니다. 좀 하는데 중국에서 들어오면 한 5천만 원 한대요. 기계 한 대에. 예. 많이 벌을 때는 하루에 5천만 원씩 돈을 벌었답니다. 기계 한 대당. 예. 그럴 정도로 어떻게 보면 떼돈을 버는 거죠. 지금 유통업체 저 지호영이라고 뭐 거기도 지금 떼돈을 벌고 있는 거죠. 예. 떼돈을 벌고 또 이참에 이제 완전히 전국의 유통망을 다 장악해. 그건 그렇죠. 유통 전문 네트워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는데 이제 그게 그 뭐 블랙스톤이 네. 일대 주주라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외국계 자본이 이참에 한국의 네. 국민건강보험 체계 안에서의 의약 배급 유통을 갖다가 네. 다 장악하는 부분에 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나라에서 이 공무원들 다 놀고 공무원도 주민센터 가면은 뭐 시골 어디 면사무소 업사무소 가면은 다들 코가 얼어 있어요. 왜냐하면 할 일이 없어서 다 코를 하도 후벼가지고 코가 얼어 있어요. 도심에요. 네? 동사무소도 일이 마찬가지예요. 없습니다. 일이 없습니다. 네. 요즘 동사무소예요. 예. 주민등록 등본부터 웬만한 건 전산으로 다 요즘 되는데요. 다 떼고요. 우리가 동사무소 갈 일이 뭐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있는 그런 어떤 동사무소 뭐 곳곳에 많잖아요. 네. 그 다음에 무슨 뭐 저기 지구대도 있고 지구대도 뭐 그거 좀 하면 어때요? 그 다음에 보건소 있고
그러면 보건소만 바쁩니다. 예. 예. 지구대는 뭐 항상 술 먹은 놈들이 항상 오기 때문에 거기는 항상 바쁜 때고. 그다음에 우리 저거 잘 뜯어가는 네. 국민연금 예. 동네마다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뭡니까 의료보험 예. 또 지사도 동네마다 네. 다 있잖아요. 많이 있죠. 그러면 정부에 동네마다 다 있는 기구를 이용해서 그렇죠. 다양하게 예? 구청이 관장하게 해서 네. 동사무소와 예? 네. 그 동 근처에 있는 네. 중요 공적 기관들이 이걸 다 지나가다가 들러서 받아갈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되죠. 그 문재인이 중국에서 기계 대만도 지금 국민의 지금 2.5개, 3개 정도를 만든다는데 네. 한국이 왜 그걸 못해요? 글쎄요. 저도 뭐 지금부터 준비하면은 한 달 내에 하루에 5천만 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럼 뭐 예산을 네. 추경을 11조 7천억을 네. 했으면 그 중에 한 2, 3천억만 하면 네. 국민을 앞으로 1년 동안에 마스크 공짜로도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안 하고 마스크에는 70억을 배정했다면 저는 이번 4.15 총선이 마스크 총선이 될 것 같아요. 저 매주 한 번씩 제가 수요일 날 사러 가는 날인데 수요일마다 열받을 거거든요. 수요일마다 열받았어요. 예, 그래서 4월 15일 날도 해피는 수요일 날이거든요. 예. 그날 오전에 그 마스크 사다 못 사고 투표하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완전히 열받으시고. 예, 완전히 열받아서 진짜 도장을 힘대로 찍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70억이면 네. 11조 7천억에 예. 0.05%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그 예산 좀 하서 그런 거 좀 나눠주지. 정부에서 지금 쓸데없는 예산 많이 쓰고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이런 데로 좀 돌리죠. 예. 아니 그러니까 추경을 11조 7천억을 해가놓고 예. 마스크 예산을 0.05%. 그러니까 전 국민을 고작 한 1,000억만 들이면 예. 금방 그냥 1년 배급이 될 건데 그렇죠. 그렇게 줄을 세워요? 막말로 정부 저 하는 거 보면은 속된 말로 골 질른다는 말 있죠. 예. 국민들 골 질르는 거죠, 저게. 예? 골 질르는 그러네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저 유일하게 저 민주당에서 기대하는 거는 저 미래통합당이 뻘짓하는 거, 예. 예, 헛발질하는 거는 기대하고 있는 거죠. 지금 뭐 마스크만 해더라도 저는 국민들의 엄한 심판이 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이 국민들이 관성적으로 줄을 설지 말고 줄을 설 때마다 예. 줄 수 있으면서 이빨을 좀 갈고 네. 또 마스크 사러 다닐 때마다 이빨을 좀 갈고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들이 이제 분노해야죠. 예. 내가 보면 그 마스크는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옛날 공무원들은 이러지 않았거든요. 예. 공무원들 옛날에 이러지 않았어요.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 항상 앞서갔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공무원들이 이렇게 돌대가리가 됐나 모르겠어요.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또 추경을 7조니 더 한다고 또 네. 소리를 꺼내고 이제 홍남기가 아 이거 저거 지도 너무한다 싶은가 그러면 감당이 안 됩니다. 국가 부채가 이러니까 뭐 자른다 소리도 나오고 지금 이제 미쳐가는 것 같아요. 웃기는 짜장면이죠. 예? 예. 홍남기가 참 일을 못하거든요. 예. 맨날 청와대 눈치나 보고 옛날 캐비넷 잘 열어가지고 총리 된 그 사람 총리 아니에요. 됐죠. 예. 예. 근데 그 사람한테도 설득할 시간을 주고 서로 상의를 해야죠. 예. 거기는 들어오는 돈을 보고 세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경기가 어려운데 세입이 이거 신통치 않은데 자꾸 이거 국채만 찍어내서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멈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야가 여당이 그 당정 협의를 해야죠. 예? 그래서 국민들이 어느 길이 맞냐 그걸 고민해서 해야죠. 돈 쓸 데 있으면 지금 뭐 10조가 아니라 100조, 1000조라도 써야죠. 특히 지금 한계 기업들, 중소기업들 도와주기 위해서 신용보증기금에 좀 보증 여력을 좀 높여가지고 돈을 좀 팍팍 돌아가게 하는 거는 저는 돈 아무리 많이 써도 아깝지 않다고 봅니다. 참 기가 찹니다. 자 오늘도 이제 순 확진자가 첫 감소했다 이러면서 마치 이제 이 우한 폐렴으로 국가 주식 시장이 초토화되고 네. 그다음에 뭐 비상 금융 통화 회의를 대통령이 주재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이게 별게 아니라고 지금 이러고 자빠졌어요. 한심한 거죠. 예. 지금 세종 정부청사가요 해수부가 예. 나흘 새에 4명, 21명이 걸렸네요. 그렇죠. 세종청사에서. 예. 그러니까 그 세종청사 공무원들이 또 서울로 다 출퇴근을 많이 하잖아요. 네. 예? 그리고 세종청사들이 또
각 부처 간에 업무 협의 잘하라고 또 다 연결해 놨어요. 예. 임시로 막아놨다고는 하는데 그 정부 어떻게 보면은 그 헤드쿼터가 저렇게 완전히 초토화됐다는 날아가버리고 건 있네.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봐야죠. 예. 청와대는 아직 안전한가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뭐 방역을 많이 하고 짜파구리도 많이 먹고 해서 또 많이 웃고 예. 사망자가 나와도 웃고. 즐겁게 예. 사니까. 대만의 지도자는 첫 사망자 나왔을 때 울었다대요. 예. 예. 근데 우리는 목젖이 보이도록 웃으니까 웃음이 소문 만복내라는 말 있잖아요. 웃으면 복이 예, 온다고. 웃으면 복이 온다고. 예,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예. 좋은 일 많을 거예요. 기대하세요. 네. 네. 자,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